어이 흠 우이야어 흠 우이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는 덜 익은 알곡과 제대로 익은 알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었다, 덜 익었다 하는 것은 수확되는 계절에 제대로 꽃 피워서 제대로 열매를 맺어서 또 가을이 그 완숙한 시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곡식을 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익었다라고 하고, 이제 때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덜 익었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대변해서 말을 하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기준을 잡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참 상하의 그 관계와 좌우의 그 관계, 즉 수평과 수직의 관계에서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와 상대하는 너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살아가는데, 함께 공유하는 세상이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비추어지는, 즉 사람다운 행동이냐 아니냐,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그 욕심, 누구나 그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욕심은 지니고 살지요. 그러나 너무 과도한 욕심, 이 남을 해코지 하고자 하는 욕심, 이것은 그 어느 사회가 됐든 어느 사람들이 집단이 되었든 그것은 벌써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참 표현할 때에 참 덜 익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류가 이제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이제 과학의 혜택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할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겨서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이제 좀 성장하는 기간이 이제 대략 뭐 한 270일에서 대략 한 280일, 아니면 이제 10달을 꽉 채는 거에서 300일 정도의 이제 그 기간을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있다가 나와요. 근데 실상 이 사람들이 이제 임신 중에 어린 아이가, 사람이 그 어머니 그 배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옵니다. 사실 우리가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그 영향을 많이 받죠. 어머니가 이제 참 성질이 급한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면 또 인자한 사람이냐 아니냐, 모든 것들을 이 태중에 담겨 있는 아이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태교에 대해서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 좀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에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태교가 상당히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키워내는 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라도 참 임신 중에 있는 여자들은 주위에서 보호해주고, 뭐 험한 그 어떤 그 꼴들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도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당사자인 본인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연분만인 경우가 있고,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제왕절개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이제 산모들한테 인기를 끌게 되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의술에 좀 신세를 많이 지는 시대가 되고, 또 임산부들이 이제 겁도 나지요. 예, 아이를 참 낳다가 죽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도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하자면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제왕절개의 수술이 적합하고, 나머지 뭐 95명 이상, 90한 7, 8명까지도 뭐 굳이 뭐 제왕절개의 수술을 빌리지 않아도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이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이왕이면 그냥 좀 나도 편코 또 태어나는 아이도 좀 보호해서 낳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많은 여성들이 이제 제왕절개로 해서 이제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죠. 즉 말하자면 익은 것과 안 익은 것의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이제 그 관점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 이제 말하자면 제왕절개로 이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해서 한다면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기가 만기를 채워서 자연분만하는 날보다는 빠르게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임 기간이 280일로 본다면은, 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270일이나 260일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열흘이 됐건 뭐 보름이 됐건 아니면 20일이 되었건 간에 미리 말하자면 미숙아가 되겠죠. 아직 태어나기에 좀 덜 익은 아이를 이제 말하자면 의술을 빌려서 꺼내서 이제 세상을 이제 보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항상 참 덜 익은 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참 나름대로는 이제 곰곰이 이제 가끔 생각을 하던 차인데, 언젠가 이제 과학 사이언스 학술지를 내가 이제 보게 되고, 또 텔레비의 요즘에 광고 매체가 참 아주 발달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에 이런 방송 이제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과학자가 컴퓨터가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우리들이 손에 들어있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조차도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과학의 산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과학자가 이제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되는데,
태아가 이제 모태의 양수 속에 쌓여서 지내는 기간이 이제 뭐 대략 270에서 283일 정도로 이제 잡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땅을 짓게 되는 어떤 과정이 되는데,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270일, 280일 동안 양수 속에 쌓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바다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양수라고 하는 그 보호막에 의해서 물에서 태아는 출렁출렁 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모태 속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경우의 수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세월과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쌓여서 이 출렁출렁하면서 이 살아가는 이 세월을 한번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세월이 될까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해서 내가 알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땅을 딛고 산다고 하면은 이 물과의 관계, 어떤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겠죠, 컴퓨터다가.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았더니 5억 6,500만 년이라는 그 숫자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조건, 즉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조건의 경우를 넣어서 이제 참 이렇게 계산했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알겠어요.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 과학자의 발표로는 대략 산모가 어린 아이를 잉태해서 양수 속에서 자라나는 그 기간에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5억 6,500만 년이라는 그 참 흥미로운 그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아이가 5억 6천만 년, 뭐 500만 년 빼버리고 5억 6천만 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산출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태 속에서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얼마나 되느냐를 또 이제 내가 이제 그건 내가 계산한 거죠,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5억 6천만 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략 계산해서 280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그 하루가 뭐 소수점 띄고 대략 2,100만 년 정도가 됩니다. 모태 속에서의 그 어린 아이가 양수 속에서 자라는 그 하루의 기간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건을 대입했을 때에 그 하루를 대략 2,100만 년, 뭐 소수점 이하는 띄워버렸습니다만은 대략 2,100만 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를 먼저 꺼내든 이틀을 먼저 꺼내든 대략 덜 익어서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죠. 덜 익어서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부모가 덜 익은 자식을 빼냈을 때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열흘만 돼도 얼마 되겠어요? 열흘만 돼도 열흘만 돼도 뭐 엄청난 날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덜 익어 나온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정상적인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덜 익어서 나온 제왕절개로 나온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이제 대략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면
지금 50대 초반까지도 말하자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리고는 뭐, 그 이후 40대, 30대, 20대,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주 뭐,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요 덜 익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책임이요. 책임 관계겠죠.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며 인생의 계절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또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을 미루고, 사람들은 이제 때때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푸닥거리를 하고 살죠. 푸닥거리라는 것은 그 나와 너의 부딪힘이죠. 푸닥거림이. 뭘 들고 뭐 서로 휘젓고 싸워야 뭐 그런 푸닥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일상이다 푸닥거립니다. 즉,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푸닥거리 그 행동들이 달라질 텐데, 이전 시간에 이제 내가 그 말하자면, 제가 어려서 살던 동네에서 있었던 그 참 50대 200의 그 대결, 그 얘기도 이제 그 끄트머리에 좀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누구나 다 그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좀 편하고, 또 남에게 좀 덕망이 있어 보이고, 또 남들이 또 나를 추종하고 따라주기를 누구나 다 바라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뭐 똑같은 얘기죠. 세상이란 거대한 빈 항아리가 그 속에서 들고 나면서, 빈 항아리 속에서 들고 나면서 참 퐁당퐁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 첫째, 그 남에게 그 덕망과 남이 그 참 좀 따르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람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뭐 훌륭하다, 뭐 쟤는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 귀천을 가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 나라의 그 맹상군이라고 하는 그 참 남의 참 존중함을 받고, 또 자신도 사심 없이 많은 사람들, 이제 식객들이라 그러죠, 예전에. 이제 식객들을 수하에 둔 사람이 이제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나라 사람이죠. 그래 이제 진나라의 이제 사절로 이제 가게 되죠. 왕명을 받고. 근데 진나라의 그 왕을 만나보죠. 그때 이제 진나라 왕이 소왕이었는데, 소왕이 맹상군을 접견을 하고, 아, 이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 이 새끼가 똑똑한 놈이거든, 이거. 아, 이놈 이거 살려뒀다가는 다음에 그 진나라의 어떤 그 참 적이 되어서 돌아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딱 두죠. 사람들이 그 누구라도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서로가 참 당신은 좀 똑똑하고 좀 특별한 사람이고 좀 사람 됨됨이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서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 가깝게 지내면 다툼이 없을 텐데, 아, 나보다 저놈이 똑똑하다, 뭐 나보다 저놈이 뭔가 더 많다, 뭐 이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정치판에서는 그게 아주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인데, 그런 이제 진나라 소왕이 이제 말하자면 이 맹상군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거하려고 이제 드는 것을 그 식객들이, 따라가는 식객들이 벌써 눈치를 탁 챕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진나라에 와서 내가 지금 저 소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자기들 그 식객들, 따라온 식객들과 이제 상의를 하게 되죠. 아니, 근데, 눈 침침해서 글이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왕의 그 애척, 소왕이 그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일단 그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좀 빌어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말하자면 이제 그 애첩을 만나러 가서 참, 참 여자의 그 손과 발을 붙잡으면서 통사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첩이 이제 그 소왕의 애첩이죠. 진나라 소왕의 애첩이 이제 맹상군이 자기를 찾아올 때에 벌써 그 여자도 알지 않겠어요? 자기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또 자기도 맹상군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그 맹상군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호백구를 달라고 그럽니다. 호백구를. 호백구가 뭔가 봤더니 여우 가죽으로 만든 그 아주 그 희귀한 그 장식품의 그 가죽옷이겠죠. 여우의 털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좀 날 주시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참 곤란한 것이 이미 맹상군이 소왕을 만나면서 진나라 왕인 소왕에게 그 호백구를 바쳤어요. 그걸 바쳤다고요. 맹상군 수중에는 호백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애첩은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호백구를 주시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 없는 거,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하는 꼴이니 이거 아주 난감하게 되죠. 하여간 뭐 어떻게 이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이제 와서 이제 식객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죠. 근데 뭐 참 이 소왕한테 이미 바쳐서 수중에는 없는데 이 그 참 그것을 꼭 필요한 상황이 왜 그게 있어야 이제 참 그 애첩한테 빌어서 이제 말하자면 소왕을 좀 누구로 들여서 자기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 난감한 일이 됐죠. 그런데 무슨 참 대책이 없겠느냐 했더니 이제 평상시에는 뭐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간만 축내 보이던 그 구석자리에 빈객이 식객이죠. 참 내가 참 개의 흉내도 잘 내고 나는 특기가 개의 흉내도 잘 내고 도둑질을 잘 하는데 내가 진나라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 왕한테 바쳤던 호백구를 다시 훔쳐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맹상군은 고마워요. 하여간 당신만 믿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나라 탁 전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호백구 진나라 그 소왕한테 바쳤던 호백구를 가지고 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정을 해서 이제 그 애첩한테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사정을 해서 이제 겨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귀국 말하자면 자기네 나라 제 나라로 오는 것들 과정이 이제 발반하고 가죠. 참. 그런데 소왕한테 풀려나서 이제 도망치듯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 나라로 오는데 제 나라 그 진나라에서는 이제 그 자신들에게 바쳤던 호백구를 훔쳐서 애첩을 준 사실이 또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뒤쫓는 거죠. 한시가 바쁜 그런 참 긴박한 상황이 되는데, 좌우지간 뭐, 도망을 가는 사람이나 이제 또 쫓는 사람이나 이제 허겁지겁하고 이제 그 길을 나서서 이제 하는데, 두 나라의 그 함곡관이라고 하는 그 계곡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 함곡관의 문은
뚝딱이 울어야, 닭이 울음소리가 나야 문지기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새벽닭이 예를 들어서 한 3시나 4시 사이에 이제 참 운다고 하면, 이제 제나 맹상군 일행은 말하자면 한 2시쯤이나 거의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첫 닭이 울으려면 한 1시간이나 2시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쫓는 자와 쫓기는 자에게 아주 참 피마르는 그 시간이, 내가 여기서 1시간 내에 추격대가 우리가 오게 되면 이거 잡히지 않겠느냐. 참 아주 절체절명의 어떤 그 참 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이걸 우리가 또 이 위기를 타파할 것이냐 하니까, 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내가 참 평상시에 별로 재주가 없어, 또 한쪽 구석에서 밥만 축내도 쉽게 있었는데, 나는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거는 자타가 인정하고, 내가 하여간 닭 울음소리를 내서 저 문을 열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참 이제 가가지고 한국과 밑에 가가지고 이제 뭐 꼭 뛰어 하고 이제 그 흉내를 내서 그 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벌써 저 닭이 울었나? 이러면서 이제 좀 덜 잠이 깬 상태에서도 그 문을 열어주게 되죠. 왜? 닭 소리가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열려서 이제 국경을 넘어옴으로 인해서 이 맹상군 일행이 이제 살아서 제 나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던 제주를 놓고 볼 때에 어떤 제주가 참 귀한 제주다, 어떤 제주가 천하다, 하찮다, 이것이 있겠어요?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 제주가 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맹상군이 평상시에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식객을 품어서 자신이 재력이 닿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밥을 먹여주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던 그 맹상군이 어떤 말하자면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맹상군의 목숨을 살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푸닥거리인데, 어느 것이 귀한 푸닥거리고 어느 것이 천한 푸닥거리예요? 생사가 같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돌아가신 부모만 귀히 여기는 세상이죠. 돌아가셔도 말하자면 내 부모만 위해서 천도제를 지낸다든가 지장제를 지낸다든가 그러죠. 그런 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그 행위, 푸닥거리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살았을 때의 부모에 대한 감사, 은혜의 마음을 내서 이제 참 돌아가신 분들의 혼을 달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죽어서만 그것이 필요하느냐? 아니죠. 살아서도 필요한 겁니다. 살아서.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마음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즉 생사를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귀히, 남들이 귀히 여기든 천하게 여기든 뭔 상관이 있어요? 시간상 또 다음 시간으로 해서 또 더 재미있는 얘기 하겠습니다. 생사가 함께 한 몸에 있는 것을 안다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어느 것 하나 하찮지 않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 넘어가겠습니다.